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매트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트레인 라이브 뷰어를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씬은 제가 여기에 있는 매트리얼을 모두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런 매트리얼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텍스처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이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만의 씬을 만들 때 자신만의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 바닥 부분에 이 아름답게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리플렉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쪽 구석구석 선반 사이사이에 있는 라이트가 벽에도 맺히면서 아주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저희 이 나머지 회색 부분에 이미 사실 뭐 매트리얼 하지 않아도 이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트리얼을 해서 망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좋게 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너무 과하게 매트리얼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작업할 때도 매트리얼 없는 상태가 너무 이뻐서 그 상태를 메이킹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렌더를 많이 했었는데, 매트리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얼리스틱을 올리지만 동시에 가끔 매트리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체 분위기를 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파이프 부분을 시작으로 매트리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녹슨 재질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페인트 있는 부분과 녹슨 부분을 나눠서 믹스 매트리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매트리얼을 세팅을 해놨고요. 보시면은 여기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 매트리얼과 파이프 러스트라고 되어 있는 매트리얼이 이 믹스 매트리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페인트를 제가 예를 들어 색깔을 바꿔보고, 이곳에 빨간색 매트리얼, 이곳에 파란색 매트리얼, 이렇게 믹스 매트리얼은 두 개의 매트리얼을 어마운트 구간에다 이미지와 여러 가지 값을 넣어서 두 가지 매트리얼을 섞는 재질입니다. 자, 지금은 플로 텍스처로 이렇게 퍼센트를 이용해서 매트리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고, 저희는 이걸 활용해서 실제 리얼리스틱한 파이프 매트리얼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녹슨 재질을 찾기 위해서 textures.com을 이용했는데요. textures.com에 가서 검색에다가 저는 이렇게 러스트라고 검색해서 저 파이프에 맞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러스트라고 검색하니까 이미 매트리얼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나오고, 저는 이거보다는 사진 베이스로 된 걸 찾고 싶어서 여기에 카테고리를 포로 텍스처스로 바꿔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textures.com에서는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이미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이 이미지를 활용하면 재미있는 디테일한 러스트 텍스처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러스트 재질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크랙이 있는 부분이 파이프랑 이용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하고 이 이미지를 활용했고, 이런 비슷한 재질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서 더 맞는 재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이미지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두 개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 textures.com에서 다운받은 이미지고, 제가 이걸 흑백 마스크로 또 이렇게 두 개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믹스 매트리얼을 열고 노드 에디터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에디터를 키면은 두 개의 매트리얼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되어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매트리얼을 조금 보기 편하게 러스트가 될 부분에 약간 주황색으로 바꿔놓고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은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약간 붉기를 넣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두 개의 매트리얼을 섞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탭을 누르고 여기다가 이미지 텍스처를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xtures.com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중에 제가 흑백으로 만든 이미지를 먼저 불러왔어요. 이미지를 그대로 어마운트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미지를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이랑 이렇게 러스트 이미지가 적용된 걸 벌써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크기에 맞춰서 이 텍스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이미지에다가 트랜스폼 노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고 검색한 걸 지우고 나면은 트랜스폼 노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프로젝션에다가 여기 프로젝션 버튼을 눌러서 바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프로젝션을 지금 UV로 돼 있고 우선 텍스처스 사이즈를 바꿔서 이 이미지를 조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가 적절한 위치와 사이즈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미지 자체가 약간 와이드한 긴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5000 곱하기 1800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저는 5 그리고 1.8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락 레이시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XYZ가 함께 올바른 비율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을 잘 해보고요. 지금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렌더 사이즈도 1로 맞춰 놓으시면은 실제 저희가 렌더 걸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가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렌더 리즌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이 부분만 렌더링을 걸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매트리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X, Y를 이용해서 조절하면서 매트리얼의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트리얼 이미지가 저희가 실제 이미지에 맞춰서 작업했는데도 UV 자체가 굉장히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올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UV 자체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트랜스폼 노드를 활용하면은 UV를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이미지를 원래 크기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궈놨던 락 에스펙을 풀고 이곳에서 이미지를 조절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좀 조절을 해보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조절해서 자, 이렇게 조절했을 때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패턴이 보이는 건 피하도록 좀 조절을 해보고요. 녹슨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UV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지만 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을 내리면서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180도로 돌리면 이렇게 상하 반전이 됩니다. 텍스처 위치를 조금씩 옮겨서 녹슨 이미지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바꿔보도록 하죠.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낮추고 컬러도 올리고 저는 이 잘 보이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국물처럼 떨어지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처 위치를 좀 잘 바꿔서 그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수정해 보도록 하죠. 사이즈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이 패턴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디테일이 살릴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를 찾으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처럼 이렇게 녹슨 게 떨어지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크니까 살짝 조절하면서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여보죠. 이 상태에서 조금 이미지 위치를 다시 수정하고 자,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부분에도 저희 라이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질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 플라스틱에 가서 지금 매트리얼 타입이 디퓨즈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글로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스트 부분도 글로시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죠. 스페큘러 올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라이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녹슨 재질과 이 페인트 재질의 사이에 약간의 범프를 더 주면은 이 구간이 좀 더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이미지를 양쪽에다가 범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적용하니까 너무 거칠게 범프가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범프 이미지를 조절해 볼 텐데요. 저는 이럴 때 컬러 컬렉션을 이용하던가 멀티플라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다가 멀티플라이로 한번 실습을 해보죠. 양쪽에다 모두 연결하고 이 이미지 자체 컨트라스트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범프가 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여기다가 플로 텍스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 텍스처에 0에 가까울수록 이 이미지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컨트라스트가 약해져서 이 재질의 범프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에 가깝게 갈수록 범프의 재질이 약해지고 있죠. 이 부분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은
녹슨 부분이 약간 음영이 생기면서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고 강한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랙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크랙이 들어간 부분이 범프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얼 작업이 끝나면 실제로 사이즈를 다시 줄여서 전체에서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에 녹슨 재질이 생기면서 이 씬에 조금 더 다크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앞에 있는 선반을 꾸며서 이 부분도 디테일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반 부분은 제가 미리 매트리얼을 만들어 놨고 이 매트리얼 수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매트리얼 타입이 반짝거리는 선반 재질로 하기 위해서 매트리얼 타입을 디퓨즈에서 글로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도 조금 어둡게 표현해서 이렇게 선반 부분만 제가 매트리얼을 따로 나눠 놨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봐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실제 이미지를 아까 활용한 그 러스트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오고 textures닷컴에서 받은 아까 그 이미지를 다시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넣고 디퓨즈에다가 이 이미지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에만 넣었는데도 이 러스트가 곳곳에 묻으면서 자연스러운 녹슨 재질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맞춰서 텍스처 사이즈를 조정해 보죠. 이렇게 불러오고 텍스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사이즈를 조정해 보고 이 사이즈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1로 바꿔서 실제 렌더걸 사이즈로 확인한 다음에 렌더 리즌을 이용해서 스트레치 되지 않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미지 자체가 스트레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프로젝션 모드를 이렇게 UV에서 박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로 바꾸고 아까처럼 5000 곱하기 1800 정도 되니까 이 락 레이시오를 5 곱하기 1.8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정을 시켜서 이 다음에 이미지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니까 이미지 자체가 자연스럽게 깨지지 않고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색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저는 컬러 컬렉션을 사이에다 노드를 연결합니다. 탭을 누르고 컬러 컬렉션을 입력하면 이 사이에 노드가 생기고 이 컬러 컬렉션 노드로 활용해서 이렇게 감마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색을 조금 더 어둡게 한다든지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저는 이걸 다시 러프니스 범프에 바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체에서 얼마나 어울리는지 사이즈를 줄이고 렌더 리즌을 끄고 이렇게 봤을 때 적절하게 러스트 이미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조금 과하게 패턴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컨트라스트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줄여서 자연스럽게 조금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트리얼을 만들 때 너무나 복잡하게 매트리얼 만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실제로 이 샷을 만들 때 매트리얼이 너무 정신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러스트 표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노드로 바로 연결해서 다른 채널까지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전체 분위기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리얼리스틱한 디테일은 전 클로즈업 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이렇게 원경이고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심플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와이어 매트리얼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와이어는 정말 심플하게 글로시로 바꾸고 그리고 디퓨즈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서 이렇게 와이어들을 그냥 검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러프니스에다 이미지를 넣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와이어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제가 확대해서 이 와이어를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색깔만 중요하게 제가 원하는 색깔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색깔로 표현해주면 거의 이 샷의 대부분의 매트리얼이 요 플라스틱 재질로 그냥 한 방에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조금 나눠서 재질 표현을 했는데 일단 저도 작업할 때 이렇게 한 뭉탱이에다가 이 한 재질을 표현하고 부분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그 다음에 수정해서 전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저희가 함께 매트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플라스틱 재질을 들어갈 때 표면적이 넓은 부분에 약간의 디테일을 표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까진 부분을 디테일을 연출해서 이 샷에 좀 풍부함을 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재질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로시 재질을 선택하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라운드 엣지스라고 있는데 이걸 체크해 보면 이렇게 메뉴가 하나 더 생깁니다. 라운드 엣지스 가서 크리에이트 라운드 엣지스를 누르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얼의 모서리 부분이 조금 더 라운딩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실제로 리얼리스틱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샵한 재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질 표현을 모든 모델링을 가서 그 베벨을 줄 수 없을 상황일 때 이렇게 라운드 엣지를 활용하면 끝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조금만 활용합니다. 모드 패스트보다 어큐레이트를 하면은 더 정확한 계산이 되고요. 많이도 아니고 저는 아주 살짝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나 모든 재질의 색을 표현하는 건 이 디퓨즈가 담당을 합니다. 이곳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건데 이미지 텍스처 불러오고요. 우성님께서 제작해 주신 이 두 개의 이미지 중에 저는 이 오른쪽 이미지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지금 저희가 선택한 매트리얼이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밝은 분위기니까 이 밝은 분위기를 좀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그라디언트 노드를 활용해 보죠.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면은 지금 이 이미지의 컨트라스트와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을 제가 좀 더 낮춰서 이렇게 좀 어두운 회색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미지를 줄였다 다시 키웠다가 하면서 전체에도 어울리는지 그리고 가까이서 봐서도 어색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면서 작업하면은 훨씬 더 디테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블랙 부분이 조금 어두워서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랙과 회색 사이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이 블랙을 지워서 제가 새로 만든 그레이 색깔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약간 과하지 않도록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를 복사해서 스페큘러와 러프니스도 활용해 보도록 하죠. 스페큘러에다 연결하면은 여기 반사되는 부분이 조금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페큘러는 조금 더 올려서 약간 스페큘러가 더 잘 되게 하고 이 러프니스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이 굉장히 쨍한 느낌이니까 이 러프니스로 조금 빛을 산란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러프니스를 활용하니까 저희가 만든 면적에 부드럽게 라이팅이 맺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를 바로 범프에다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범프에도 활용하도록 하죠. 범프의 정도 여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정도 늘려서 지금 범프가 굉장히 강하고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는 저는 일단 회색보다는 블랙으로 가깝게 하고 이 컨트라스트에 따라서 범프의 세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으로 하면은 굉장히 강한 범프고 이 정도로 센 범프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낮춰줘서 아주 살짝 디테일을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색이 정해지고 다시 멀리서 보고 렌더 리즌을 꺼주면 지금 색 전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외곽의 약간 마모된 현상을 재질로 표현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기준으로 이런 마모된 재질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한 노드가 바로 덜트 노드입니다. 제가 덜트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 덜트 노드를 제가 디퓨즈에다 그냥 연결해서 어떤 노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매트리얼이 다 하얘졌죠.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한번 세게 올려보도록 해보죠. 이렇게 올려보니까 앰비언트 오클루전처럼 덜트 자체가 음영 부분이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버트 노멀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외곽 부분이 까만색으로 잡히게 되죠. 이 외곽 부분에다가 저희가 그럼 더 밝은 매트리얼을 활용할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전체 모든 외곽이 칼같이 이렇게 잡힌 모습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덜트맷 이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덜트 맵을 드래그해서 넣고 이미지 텍스처를 찾아오면서 강우성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텍스처 메탈 01번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으면은 덜트 이미지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저는 그라디언트 노드를 활용해서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넣으면은 이 부분을 솔로로 한번 확인할게요. 우클릭해서 솔로 노드를 보면은 덜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라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솔로 노드를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디테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은 실제 덜트가 어떤 식으로 맺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라인이 따지 않게 지금 보면 라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될 때가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길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라인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라디언트 노드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덜트가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디세이블 솔로 노드를 활용해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흰색 부분과 검은색 부분을 나눠서 매트리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색깔에 반전을 줘서 이 검게 칠한 부분이 하얗게 되고,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원래 그라디언트로 된 이 디퓨즈 컬러를 넣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덜트에다가 그라디언트 노드를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돼 있으면은 흰색 부분이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라디언트에서 우클릭해서 인버트 그라디언트를 하게 되면 반대로 흰색 부분이 마모된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매트리얼을 섞어야 되는데 멀티플라이를 섞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밝은 부분을 살리고 어두운 부분에다가 요 매트리얼을 넣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add 노드를 활용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멀티플라이를 쓸 때도 있고 add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흰색 부분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를 주고, 자, 원래 이미지에서 이 흰색을 더하겠다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저희 원래 원했던 이미지 위에 이렇게 흰색이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흰색 부분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 흰색에다 클릭하고 이 부분에 조금 밝기를 줄여주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살짝 줄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마모된 부분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래 만들어놨던 이 그라디언트 범프 이미지와 방금 만든 이 마모된 부분의 범프를 섞어서 더 자연스러운 연출의 범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개를 섞기 위해서 저는 믹스라는 노드를 쓰겠습니다. 믹스를 쓰게 되면은 믹스 매트리얼이 아니고 이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노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이 덜트의 노드와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범프로 만들어놨던 노드를 섞어서 이걸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걸 솔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흰색 부분과 이 검은색 부분이 범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빛을, 음영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매트리얼이 적용이 됐으면 멀리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뭐 색을 전체를 어둡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색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컬러 컬렉션을 넣어서 지금 전체 적용된 상태에서 어둡게 좀 눌러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 밝은 부분도 유지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마모된 부분도 같이 동시에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럼 컬러 컬렉션을 이용하면 이 전체 효과에다가 마지막 색 보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 씬에 맞게 색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 저는 이렇게 색을 지정해주고 제가 원하는 부분만 다시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조금씩 변형을 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매트리얼 중에 좀 독특한 이 유리창의 매트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유리창 쪽을 이렇게 렌더 리진을 해놓고요. 지금 보시면 매트리얼 자체가 녹슨 것도 같이 표현하고 유리 재질도 같이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매트리얼 타입을 이렇게 유니버셜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유니버셜 텍스처는 요 모든 매트리얼이 섞여 있는 텍스처인데요. 그래서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유니버셜 텍스처가 더 어드밴스하고
더 자유도가 높지만 약간 노드가 많아지면서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글로시 매트리얼을 90%를 쓰고 요렇게 독특하게 스페큘러랑 뭐 디퓨즈를 같이 섞고 싶을 때 이럴 때만 유니버셜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슈퍼 리얼리스틱으로 완전 제품 실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샷을 디자인하는 게 더 중점이기 때문에 너무 리얼리스틱에 포커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저희 씬에 맞게 조절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베도에 가서 알베도 컬러를 0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재질은 이제 글로시 재질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투명 재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미션에 가서 이 컬러의 색을 밝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뭔가 뿌연 컬러가 되잖아요. 바로 그 트랜스미션 타입이 디퓨즈로 돼 있어서 투명이지만 굉장히 산란이 강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곳을 스페큘러로 바꿔서 유리 재질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러프니스로 올릴 수도 있고,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유리 속에 뭔가 디테일이 이렇게 뿌옇게 표시되면서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알베도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면 그 알베도의 블랙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디퓨즈처럼 이미지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랙으로 된 부분은 이렇게 유리 재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미지 텍스처를 활용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러스트 재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이미지 특징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이 있고 색깔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색깔이 없는 이 부분은 유리 재질로 되고 색깔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녹슨 부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작업할 때 녹슨 부분이 갈색이었는데 저는 그냥 이미지를 넣었더니 너무 자연스러운 독특한 색이 연출되어서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트레치된 이미지 사이즈를 트랜스폼 노드를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좀 조절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 유리창 위쪽에서부터 뭔가 떨어져서 자국이 생긴 것처럼 연출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태에서 범프와 러프니스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유리 재질을 디테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러프니스에서 제가 드래그해서 또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이미지를 활용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메가스캔에서 얻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거는 돌이 있는 바닥에 있어야 될 이미지였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유리창에 활용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저희 샷에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이미지가 요 정도로 작게 나오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블랙 부분이 뭔가 크랙이 디테일이 있게 표현된 거였어요. 실제 돌멩이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디테일로 보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런 이미지를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범프와 러프니스에 넣어서 이미지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디언트 노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개 다 연결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범프와 러프니스를 조절하였습니다. 조금 더 블랙을 올릴수록 이 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리 재질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멀리서 잘 전체적으로 표현이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유리의 색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폼에다가 저희가 뭐 RGB 컬러 아니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미지를 되게 독특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고 실제 저희는 약간 올리브 색깔을 많이 표현해서 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바깥에 포그 낀 느낌을 여기서 트랜스미션의 색깔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나머지 매트리얼을 모두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었던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 패널 샷을 완성한 다음에 그 매트리얼 그대로 옮겨서 작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매트리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실사 이미지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리얼리스틱한 매트리얼을 만들 수 있고, 수업에서 보셨듯이 제가 굉장히 복잡한 노드를 활용해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샷에서는. 제가 전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매트리얼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전체 씬을 바꿨을 때 부분을 매트리얼 새 거를 추가하면서 샷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